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경매시장에서 좋은 경매 물건과 안 좋은 경매 물건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오랜 세월 경매 강의하면서 느낀 점과 실전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하는 분들의 각자의 좋은 물건과 안 좋은 물건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음을 전제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경매 물건과 안 좋은 경매 물건의 기준을 나눠 봤을 때 좋은 경매 물건이란 어떤 것이냐? 제 기준입니다. 1번 특수 물건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자 수가 적고 경쟁력이 있어서 저가에 낙찰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이 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팔아서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팔아서 돈 안 되는 물건이면 잡아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시장에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우리가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익이 나는 물건이야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기준을 잡습니다. 이익 실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단기 투자입니다. 1년은 그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70%죠. 토지와 주택은요. 그래서 2년 이상으로 바로 수익이 되는 물건은 우리가 좋은 물건이다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경매시장에 입찰 참여자가 경쟁자가 입찰 참여 경쟁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수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매의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좋은 물건이다. 그래서 이익 실현이 되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저가가 낙찰 받을 확률이 높는 거죠. 확률이 저가에 낙찰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물건은 뭐냐? 일반 물건. 자, 첫 번째 일반 물건은 권리관계가 안 복잡한 물건이죠. 우리가 단순한 물건, 주택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임대차 관계의 임차인 관계만 분석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일반 물건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는 정반대로 좀 권리관계가 복잡하죠. 자,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팔아서 돈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취득했기 때문에 바로 환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에 바로 팔 수 없는 물건이죠. 안 좋은 물건은 시장에 바로 팔 수 없는 물건이다. 왜? 권리관계가 단순해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바로 낮은 가격에다가 내면 모르겠지만 높은 가격에다가 시장에다가 매도를 쳤을 때 시장가보다 갭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시장에 바로 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이 안 나는 물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물건은 우리가 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투자를 봐야 됩니다. 5년 이상으로 가야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 이상으로 시장가가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높은 가격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타로 봐야 됩니다. 장타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절대 단타 1년이나 2년 미만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매시장에 입찰 참여자, 경쟁자가 많습니다.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자가 많아서 고공행진하죠.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고가의 낙찰을 받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없다. 이런 물건을 안 좋은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돈 안 되는 나쁜 물건의 사례인데요. 지금 강원도 양양에 있는 서면에 북평리입니다. 대지만 나왔죠. 자, 이런 물건은 우리가 특수물건 나왔죠. 법정치상권 성립되냐 안 되냐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이 특수물건입니다. 요즘에 특수물건을 기지도 못합니다. 이건 일반 물건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물건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유튜브에서 그냥 일반 경매 강의 하시는 분들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쉽게 접득할 수 있는데 돈 되는 물건은 누가 안 해줍니다. 유튜브에다가 돈 되고 고급 지식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반 물건이나 뭐냐면 단순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할 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먼저 건물이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되고 없다면
나중에 성립했다면 성립 안 되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동일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권. 너무나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특수 물건이 아니다. 일반 물건이다 보니까 요 1차에서 감정가가 4,440만 8천 원이었는데 정상 감정가는 5,551만 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서 토지가 제한받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해서 감정을 갖다가 가격을 낮춰서 시작을 했는데, 자,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입찰자가 몇 분입니까? 32명이 들어갔는데 매수인 김공모 씨 외에 네 분이서 공동 입찰을 해서 매각가는 1억 1,247.7%, 1차 가격이 4,440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2.5배 이상을 해 지금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물건은, 해당 물건은 설명을 좀 드려보겠지만 성립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잡종인데 443평 토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감정가는 1억 3,149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매각은 얼마 됐냐 하면은 3억 6,770만 279.62. 자, 입찰자 수는 10분이서 차순위도 3억 6,600을 했네요. 자, 이 물건은 우리가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썼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알박기라고 해서 입찰을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준공도 안 나고 사용 승인도 안 나고 또 건축 허가 받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 알박기식으로 해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되는 좋은 물건의 사례입니다. 대지만 나와 있는데 건물에서는 매각의 제. 아까 맨 먼저 했던 것은 이 건물이 이제 이 준공이 돼가지고 건축물이 다 대장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물건입니다. 완성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자, 여기 보면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지타만 건물이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물건은 감정가는 4억 8,109만 6천 원 했습니다. 정상 감정가는 6억 8,728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자, 어느 분이 이렇게 떠가셨네요. 아주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억 8,109만 6천 원인데 자, 매각했죠. 110.6%. 현재 감정가격 1차 가격 대비해서 110.6%라는 거죠. 두 분이 응찰했는데 주식회사 뭐뭐가 예, 받아가셨네. 차순위도 4억 9,138만 원 했습니다. 다 배당 총결까지 끝났네요. 자, 이런 분들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집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정지상권, 또 유치권 있으면 유치권이 해결해야 되고, 또 건축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도 승계가 안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허가 취소해서 새로운 제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승계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건은 특수하기 때문에 몇 분이 들어가? 두 번, 한 번, 두 번. 고수들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게 먹을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일치만 시킨다면 바로 이걸 갖다가 경매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땅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특수 물건이 아닙니다. 일반 물건보다 더 못합니다. 그거는 차라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주인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더 불리는데, 이런 물건들은 정말 아까 다 완성되어 있는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안 되는 무조건 들어가라고 이렇게 다 강의를 합니다. 땅 잡아놓고 2년만 기다리면 지르청구에서 안 주면 지상권 소멸청구에서 건물 철거해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저렴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학원에서도 강의하신 분들이. 그러나 이런 물건은 어떻게 이거를 경매를 넣을 것인가, 집담방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갖다가 촉탁등기 했을 때 받아줄 것인가,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반 물건이 아니고 특수 물건에 돈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인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걸 좀 잠깐 제가 시간 관계상, 자, 이거 대지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이 물건에 보시면은 저 물건인데 건재당에 설정돼 있어. 예, 해당 물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주변들이요,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변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지금 땅에 하나씩 지금 건물이 지어지는데, 여기 로드뷰를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주변들이 앞에가 하천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해당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자, 여기 보이시는 해당 물건인데, 여기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건축물 대장 등재돼 있고 등기도 나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물건을 갖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잡아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어떤 그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이거 벽돌로 했는지 아니면 이거 샌드위치 바늘로 해졌는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건축 자재 뭐로 졌는지, 그래서 건축 이거 그 자재 공사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잡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이익실은요, 주변들이 이제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활성화되려면 여기는 뭘 보고 왔겠습니까? 여기가 근생이니까 편의점이나 또는 슈퍼나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로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게 차도 잘 안 다니는데 어떤 수요가 있겠습니까? 수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대한 물건 분석, 입지 분석, 가치 분석, 판매 분석, 수요 분석, 수익 분석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물이 이제 바로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준공이 난 상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두 개는 안 났고, 여기 났는데, 여기 물건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동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활 숙박시설로 다 활성화가 되면 지금 여기에 이쪽으로 무예해가지고 편의시설 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요를 이쪽으로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경매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자, 대충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건에도 3번 물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잡종지죠. 이게 3억 6,770만 279.62% 했죠. 10명이 입찰이 갔으니까 이 물건입니다. 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요 물건인데 지금 해당 물건이요. 요 물건인데 요 물건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건물들이 아까 이렇게 6동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목이 도로입니다. 여기하고 요 두 필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길목 지키기 알바키라고 해서 이쪽에가 준공이 안 났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용승낙을 여기 토지의 소유권이 이 변경이 되면 이 사람 준공 받으려면 소유권을 갖다가 이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준공 날 때는 이 사람의 사용승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알바키라고 잡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걸 높은 가격에 취득하면 이거를 다 이 사람한테 팔던가 해서 자기는 충분한 수익이 날 거라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여기 좀 낙찰을 받았습니다. 고가에. 이분들은 앞에 있는 거 지금 맨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사람이 과다적으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지혜 쪽으로 내버리면 여기는 두 개는 꽝, 또 여기는 뒤쪽 후쪽으로 이쪽으로 길려면 여기도 꽝, 여기 하나만 남고 있습니다. 건물 저기 여기 하나만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맹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려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조금만 저 같은 경우는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이거를 알바키식으로 해갖고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허허벌판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보이시죠? 도로가 보이시죠? 이 도로하고 이쪽에 일부입니다.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하게 되면 이 도로에 준공이, 여기는 준공이 다 났고 이 두 동은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갖다가 여기 준공락에 있어 이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떤 도로법의 도로도 아니고요. 여기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권이 됩니다. 지목이 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로 건축부산 도로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법의 도로 개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입도로요. 지목만 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도로까지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여기를 시간상 한계상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알바키 심수 높은 가격에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좋은 물건이다. 정 정도 낮게 잡으면 모르지만 높게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남한테 타인한테 전가해서 그 수익 이상을 빼려면 얼마만큼을 1억 3천짜리 갖다가 3억 6천 한 3배 이상을 넣었는데 얼마나 갖다가 여기서 받아낼 수 있으라고 저는 감히 그거를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지금 시간이요. 제가 촉박합니다. 괜히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보실까요? 자, 이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요게 봤는데 4억 8천인데 두 분이 응찰했다겠죠. 자, 요 물건은 현재 집담한 건물 같아요. 요 집담한 건물 같아. 지금 현재 요게 시흥 화성시 향나무입니다. 여기 해당 물건 여기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예요. 지금 이렇게 유치권도 걸려 있고 이렇게 지금 2층까지 아마 여기 10층 정도의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룸식으로 주변들이. 그래서 여기는 일반 상업지인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서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 아주 상업지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우리가 자, 돈 되는 물건, 특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1시간 넘어갑니다.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막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처리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갖다가 설명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